네 와이프가 몰라. 딴 여자랑 잘 기회가 생겼어. 네. 너 잘 거야, 안 잘 거야? 안 잔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스폰 받는 여성분들이 하루에 100만 원을 받고 골프를 치고 잠자리까지 가는 코스가 있어요. 가볍게 여러 여자를 만나는 사람이 더 나빠요. 그런 사람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거든요. 남자들은 조건을 갖추고 행복해지면 바람이 나고 여자들은 불행할 때 바람을 핀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정우성 씨가 완전히 땡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성 씨가 어디서 그런 애를 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부부 상담, 커플 상담,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성중독, 관계 중독을 치료하고 있고요. 기업 멘탈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시네요. 네. 기업, 그러니까 심리 상담 기업이에요. 아. 그러니까 개인 상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체를 대상으로 B2B, B2C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불륜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내 배우자가 기분 나쁘면 불륜이죠. 정서적인 불륜도 불륜입니다. 저는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저는 여자를 생각했는데 만나기 때문만의 외도라고 할 수 없어요. 내 아내를 외롭게 하고 내 남편을 외롭게 하면 네. 그거는 또 다른 불륜이 될 수 있다는 정의를 내려드리고 싶어요. 한 번 외도를 하신 분들은 외도를 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든지 한 번이 어려워요.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두렵잖아요. 무슨 맛인지. 네. 예. 비유를 들어드리는 네네. 거예요. 하물며 재밌어. 아무 문제도 안 생겨 나한테.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거를 한번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혼을 해야 돼요? 기회를 줘야죠. 저는 외도가 이혼의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원나잇은 용서가 된다는 얘기죠? 아니죠. 가볍게 섹스를 했냐, 깊게 바람을 폈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여러 여자를 만나는 사람이 더 나빠요. 그런 사람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거든요. 한 사람을 깊게 만났다가 돌아오잖아요. 네. 그럼 아내한테도 다시 마음이 깊게 돌아와서 다시 바람을 피지 않아요. 여러 여자를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은 중독적인 관계 중독, 성중독인 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사람을 고치기가 더 어려워요. 내가 선택하는 거지 유혹으로 바람에 빠지는 경우가 아니에요. 술집에 안 가면 술집 여자가 꼬실 일이 없잖아요. 그런 장소에 가는 건 내가 그런 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많은 거는 내가 그렇게 재밌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의 문제지 그 유혹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좀 뒷받침이 되면은 불륜을 좀 이렇게 꿈꾸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예,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집을 사면 남편들이 바람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정도 갇혔으면 나한테 좀 상을 준다라는 의미로. 보상심리로요? 그래서 집 사고 나면 빨리 땅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또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갖추고 나면 딴 데 눈 돌린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은 조건을 갖추고 행복해지면 바람이 나고 여자들은 불행할 때 바람을 핀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자는 불행할 때 왜 바람을 펴요? 남편이 나를 봐주지 않을 때, 무관심해지니까? 무관심할 때 나한테. 왜 여자들은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고 남자들은 무관심을 필요로 하죠. 딴짓을 하기 위해선. 남자들이 바람을 제일 많이 나는 시기는 이제 노년으로 가는 시기에 내 청년의 시기가 끝남으로 해서 위기감을 느껴요. 나 이대로 내가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끝나는구나.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다시 살고 싶고 남자로서 서고 싶고 이럴 때 남자로서 인정받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새로운 이성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오는 기쁨, 거기에 취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주병지 씨도 나이가 66세신데 외적으로 진짜 뭐 한 55세밖에 안 보이시잖아요. 진짜 67세 같이 보이시면 그렇게 호감을 가질까요, 여성분들이? 저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전 정우성 씨 태도가 옳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애 때문에 살아. 정우성 씨는 그렇게 될 경우 계속해서 바람을 필 가능성이 높아. 내가 볼 때는요. 그게 과연 아이에게 행복할 것인가? 굉장히 큰 퀘스천이 드는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문가비 씨는 그게 행복할까요? 일반인들에겐 굉장히 힘든 선택이지만 그들에게는 맞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은 만남이 그렇게 건강하게 만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선택이 맞죠. 되게 짧게 만나고 끝났을 텐데 그런 결혼이 건강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정우성 씨가 완전히 땡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성 씨가 어디서 그런 애를 얻습니까? 저는 아이를 얻는 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정우성 씨가 완전 땡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문가비 씨가 진짜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그 용기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고 정우성 씨도 그걸 건강하게 받아들여서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저는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네요. 아, 그래요? 예. 이건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이. 근데 둘의 결혼이 건강하지 않은 삶이 뻔한데 결혼이 된다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비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죠. 이게 비혼이라는 게 많아진 이유가 내 부모의 삶이 사회적인 환경 탓을 많이 해요. 집값의 문제다. 출산의 뭐 어려움,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대한 어려움 때문이다. 그것보다 저는 뿌리 깊이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내 부모가 불행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저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엄마 아빠가 행복했다면 나도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어 라는 것 때문에 비혼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불행하게 사니까 저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은 게 더 뿌리 깊다고 저는 생각해요. 집값의 문제보다. 그 안타까움이 더 크고요. 그걸 보고 자랐을 상처들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걸 보여주지 못한 기성세대로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결혼이 좋은 것으로 비춰주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고,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내 주니어에 대한 기쁨을, 그게 힘겹고 육아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고된 노동에 비유되는 이 현실이 저는 굉장히 막 슬프다 못해 비통한 마음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 저도 아이 둘을 키웠지만 걔네들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걔네들이 태어나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 것 같고 왜 삶이 행복한지 저는 배웠거든요. 그 행복을 고된 육아라는 걸로 표현하고 애를 낳으면 불행해질 것처럼 비유해서 비혼과 무출산을 주장하는 이 시대가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사회를 굉장히 힘들게 할 거라는 거,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게 보여져서 이게 다 기성세대의 책임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미안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어요. 계속 같이 사는 이유가 자식 때문에인 경우가 많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 제일 크고요. 내가 애들을 남편하고 같이 키우는 게 좋기 때문이에요. 보통 애들 때문에 못 헤어진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독립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갈 곳이 없어서 그렇기도 해요. 기댈 곳이 없어서. 친정 식구들을 좋아해서도 있어요.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자식에 대한 애정 퍼센트는 때문에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사랑에서가 가장 큽니다. 외도를 했는데도요? 외도를 했어도 외도를 하면 상실감 때문에 더 사랑했다고 느끼기도 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좋아했구나 라고 그걸 인식하게 돼요. 나 몰랐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좋아했구나 라고 뼈저리게 깨우쳐요. 20대의 젊고 예쁜 여성분들이 유부남들을 만나는 이유는 어떤 심리입니까, 그게? 요즘 세태는 꽃뱀의 세태보다 스폰의 세계가 더 많습니다. 그 스폰을 해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어서 60대, 70대 그 대표들한테 20대의 여자들을 소개시켜주고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여자들이. 실제로 제가 상담 사례가 많아요, 이 사례는.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으면 엔터테인먼트에서 30%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20대 분들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례가 요즘에 많아요. 왜 만나겠습니까, 20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요즘 골프장은 어떤 게 있냐면 그 스폰 받는 여성분들이 하루에 100만 원을 받고 골프를 치고 잠자리까지 가는 코스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업소 여성분들이 많이, 젊은 여성분들이 낮에 많이 오고요. 낮에는 업소를 가거나 골프를 가서 100만 원을 받고 골프를 치고 접대를 하고 100만 원을 받고 아르바이트 하는 여성분 사례를 제가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꽤 많다고 보시면 돼요.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뭐 잘 나가니까 그러겠지, 이게 아니라 감사한 일을 찾고 있는 나여서 행복한 거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감사한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견디고 버티시면서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부 문제로 힘드신 분들 또는 우울증 뭐 이런 문제로 힘드신 분들
세포 언니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 만나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